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투자의 방향성까지 잡아보는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 재개를 실시한 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상황이 좋아졌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머징 국가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를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코로나를 막으려다가 중국 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부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은 언제쯤 경제 재개를 실시하게 될지, 그리고 중국 경기 재개방의 수혜를 받아서 오를 만한 주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오늘 중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참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제로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기 발목이 또 잡히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정책 전환의 시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되고 관련한 수혜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은 선진국만 경제가 좋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백신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경제를 본격적으로 재개를 했고 뭐 이제는 급기야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좋은 경제까지 도달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나스닥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이머징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아예 없어져서 경제를 재개하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즉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같이 존재를 하면서 가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델타가 지나가고 이제 오미크론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약간 겁이 없어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이 지금 동계올림픽이 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2월 21일부터는 중국이 경제 재개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GDP가 지금 망가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서 경제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지금 87%입니다.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파이자, 머크 다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제로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는 엔데믹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2월 21일부터는 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사망자 수 추이를 좀 보시면은 조금 전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재개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다기보다는 완전히 봉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로에 가까웠는데 이게 풀면서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오히려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이게 감염자 수는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경제는 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 파이자, 이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생산 계획인데 보면 여기 보시면은 제일 우측에 보시면 중국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7개국인데 27개 제약사인데 뭐냐면은 머크가 이머징 국가를 위한 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을 준비하고 지금 생산에 들어갔는데 그게 보면은 중국 기업이 5개나 들어가 있고 한국 기업도 들어가 있고 인도 기업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미국 그 메이드 인 USA를 먹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생산한 거는 이머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객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파이저나 머크가 지금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벌을 수 있는 금액들이 얼마나 한 약 50조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포 계획부터 시작해서 생산, 배포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지금 이제 어떻게 처방될 것까지 딱 계획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선진국도 선진국이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머징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파이자하고 머크의 시가총액 추이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뭘 살까? 정말 이머징이 그러면은 경제 봉쇄를 푼다. 뭐 중국부터 시작해 쭉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쭉 이렇게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 많은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라든지 푼다면 뭘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그래도 지금 보면은 파이자 주가 좀 올랐다 생각되지만 경구용 치료제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 뭐 대기업은 빅파마는 파이자하고 머크예요. 머크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조 되는 금액이 팔리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달려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임상 속도가 좀 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빅파마 2개 정도, 그다음 바이오 벤처 정도 포트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뭐 화학도 그렇지만 이게 이머징 쪽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제가 볼 때는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머징 수혜를 기대하면서 경제 재개를, 중국 등 경제 재개를 기대하면서 그런 쪽 소비재 쪽도 오프닝 주식들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개방에 따른 수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강혜경 고문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앞서 저희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중단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봉쇄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는지 그 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의 이 현황은 어떤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1월 미국 FDA 신약 허가를 받은 이 부분들 하이라이트 오늘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예. 먼저 중국인데요. 중국의 이 백신과 코로나 이 치료제 현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 세계 이제 공급망 그 문제에 대한 악화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백신에 대한 걸 보게 되면 184개국에 약 100억 도즈 이상이 지금 누계로 지금 백신이 투여가 됐는데요. 국가별로 이제 이게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30억 도즈, 그래서 87%가 풀 백신 이렇게 맞은 접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지? 라고 봤었을 때 미국은 지금 63%, EU를 보게 되면은 약 72%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망자에 대한 이런 추이도 보셨지만 좀 이제 비교를 좀 해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중국에서 승인받은 백신은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들 우리 지금 핵산 백신, mRNA 백신 많이 맞으셨죠. 근데 중국에서는 핵산 백신보다는 그 불활성화된 이 사백신 쪽, 그 다음에 프로테인, 단백질 백신, 그리고 벡터 백신이 6개가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기업으로는 시노팜, 시노백, 그리고 켄시노, 안호이, 뭐 민하이 뭐 이런 기업들이 개발한 그 중국 백신이 중국에서 지금 처방돼서 약 87%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상 중에 있는 그 백신도 있는데 약 22개가 임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mRNA 핵산 백신도 들어있고요. 또 이런 시간이 흐르면 이런 백신들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치료제인데요.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가 2가지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도 궁금해지시죠? 그럼 경구용 치료제는 지금 준시바이오사이언스는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를 생산하는 거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PP 통해서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준시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미국과 유럽에 나중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이 항체 치료제와도 병용 투여가 된다. 이렇게 해서 효능을 나타낸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 중국도 또 그 머크의 이 몰누피라비르하고 이 계약을 한 게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수량이나 그 시기는 언제 들어간다 이런 시기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계약, 컨트랙에 대한 거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몰누피라비르가 중국으로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재개, 동계 그 올림픽,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2월 21일이 지나고 3월 초가 되면 중국에서는 아마도 예상하기를 이 오미크론의 이 확진자 수가 좀 피크에 좀 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앵커님 올해 그 미국 FDA에 대한 그 승인 약물에 대한 거를 좀 질문을 하셨는데 미국 FDA는 향후에도 매년 40개에서 50개 그 신약 그 물질이 이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매월 한 4개 내외가 이제 승인을 받는데 지금 1월에도 4개 약물이 승인을 받았고요. 여기에는 그 로슈의 안과 치료제 쪽으로 이거 치료받은 이중 항체가 좀 핵심 화두입니다. 우리가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기술 이전된 게 이중 항체였죠. 그런데 이 이중 항체는 지금 글로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데 항암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과 쪽으로 첫 그 승인이 있었다라는 거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 쪽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암 관련한 이런 허가가 있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잠깐 그 기억을 좀 되돌려보면 작년에 화두는 그 승인에 있어서 뭐였냐 했었을 때 최초가 있었죠. 케이라스 이 항암제들, 그다음에 그 아두헬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1월에 화두는 이중 항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신약 허가를 받은 제품들 그리고 상반기 트렌드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얼마나 중국 안에서 잘 분배되고 있는지 그 부분 조성기 기술고문님께 여쭤볼게요. 조금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서도 결국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MPP를 통해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화이자 것도 아마 조만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체 개발한 것도 있어요. 중화항체 치료제도 이미 승인이 나 있고 RNA 폴리머레이즈 억제제라든지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임상 2, 3상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승인이 되고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오미크론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줄이면은 오미크론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에 워낙 많이 이제 그 변이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폐세포로는 잘 못 들어가는 걸로 지금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중증 확률이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부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델타보다는 약 4분의 1, 델타보다 4분의 1 정도로 위중증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 학자들은 결국은 이게 어떤 그 팬데믹이 오면은 바이러스가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엔데믹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검출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부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미크론처럼 위중증 확률은 좀 낮아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또 다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상반기 주목해봐야 될 제약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